복잡하고 신비한 존재인 뇌. 그 미지의 세계를 밝히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외부에서 쉽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의 자극을 줘서 뇌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 입 벌리기라는데요. 암호화도 같은 뇌의 신호를 해독하고 나아가 뇌질환 정복에 힘을 싣는 연구까지 인류 삶에 이바지할 뇌공학 기술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공과대학의 대명사이자 최첨단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만드는 서울의 한 대학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술을 실현시켜 꿈을 현실로 앞당긴 연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알고리즘 계산한 버전 들어간 거야? 네, 개선하고 들어갔고 홀로렌즈도 기가 바뀌어가지고 연구실 한켠에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해독을 해서 생각만으로 주변에 있는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실험입니다. 미지의 세계, 뇌의 비밀을 풀다. 뇌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자 임창환 교수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뇌에서 나오는 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인 BCI.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의료, 교육 등에 응용되는 분야가 바로 BCI입니다. 그러니까 BCI는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해독을 해서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던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기를 제어를 하던가 아니면 이 대상자의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BCI라고 합니다. 실험에 앞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전극을 각각의 정확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평소 때보다 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BCI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호가 시각 자극을 통해서 유발되는 뇌파를 측정하는데 시각 자극을 통해서 유발되는 신호가 보통 후두엽 쪽에서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후두엽에 이제 가장 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전극을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뇌파 신호는 워낙 작기 때문에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증폭기를 통해 신호를 키워줘야 하는데요. 수십 마이크로볼트 정도 크기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1.5볼트 건전지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전기 신호인데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죠?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되고요. 이거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값으로 변환을 해야죠. 눈으로 구별되지 않는 전기 신호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값으로 변환하면 뇌의 작은 신호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각 자극을 통해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려는데요. 실험에 쓰이는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하자 뇌파로 조작할 수 있는 가전기기 아이콘들이 화면에 뜹니다. 이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 서로 다른 주파수로 깜빡이는 그런 시각 자극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명령어,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어가 있는 시각 자극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한 2.5초 정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뇌파에서 어떤 시각 자극 보고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래서 그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 특정 주파수를 가진 아이콘을 쳐다볼 때 뇌의 신호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를 통해 아이콘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가습기 선택해주세요. 깜빡거리던 시각 자극 아이콘이 멈추면서 가습기가 선택되면 외부에 있던 가습기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가습기를 켜고 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 또한 시각을 통한 뇌파로 조작이 가능하다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취침 모드, 켜기, 끄기, 취침 모드 등 가전기기 한 대당 조작 명령은 총 5개로 최대 8대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로봇 청소기 선택할게요. 시각을 통한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기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로봇 청소기 선택,
청소를 시작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전체 청소를 시작합니다. 임창환 교수는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는데요. 기존에는 앞에 모니터 같은 거를 세워놓고 이 모니터에다가 시각 자극을 뿌려줬었는데 저희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고요.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시각 자극이 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감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신호 처리 알고리즘, 뭐 AI 알고리즘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높은 정확도로 그 투명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주변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한 거죠. 머릿속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기계를 조작하는 연구를 해온 지도 16년. 최근 임창환 교수 연구팀의 새로운 화두인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인데요. 감정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뇌파를 이용한 연구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피험자가 보게 되는 영상을 통해서 그 피험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제 긍정과 부정의 척도를 이 뇌파 신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불쾌함이나 유쾌한 감정을 느낄 때의 뇌파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스마트폰에서 지문이나 얼굴을 등록하는 것처럼 개인별로 기준이 되는 뇌파 패턴을 미리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저장된 뇌파 패턴과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뇌파 패턴을 비교해 현재의 감정 상태를 분류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기준이 되는 뇌파 패턴 저장이 끝나면 본 실험을 위해 슬픔과 화남의 감정을 유발할 만한 영상을 틀어주게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자의 뇌파가 측정되면 영상이 멈추고 곧바로 기분 전환용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밝은 조명이 켜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감정을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좀 기분이 나쁘거나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감정을 뭔가 주변 환경을 바꿔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시간 시스템을 구현한 거는 저희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창환 교수는 치고자 하는 버튼을 바라보기만 해도 타이핑이 되는 정신적 타자기를 개발해 뇌 공학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는가 하면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내 BCI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과학자가 됐습니다. 일단 BCI 기술이 처음 시작될 때는 주로 사지마비 환자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라든가 아니면 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처음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BC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좀 더 이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뇌 상태를 읽어서 교육 분야에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같은 데 이제 적용을 한다거나 뇌 건강을 좀 이제 뭔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응용 분야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가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BCI 기술에 대한 장래성을 확인하고 2017년 뇌공학 사업에 도전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죠. 2007년 국내 최초로 BCI 연구를 시작해 2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교수로 임명된 임창환 교수. 대중에게 미지의 영역인 뇌는 여전히 낯선 연구 분야이기에 젊은 뇌공학자로서 BCI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는데요. 지금껏 성실히 이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200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편집장으로 활동하는 등 기술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길고 혹독한 시절이었지만 그만큼 가슴 뛰는 기억도 가득한데요. 학생 수상 포함 50건의 국내외 수상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그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 상은 제가 박사 과정 4년 차 때
바이오맥이라고 하는 국제 생체자기학회에서 주는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을 한 상장이고요. 제가 이쪽 분야를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던 데가 2002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학회 갔을 때 사실 이 상을 받는 그런 이제 수상자들을 보고 상당히 좀 부러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2004년에 제가 그 상을 직접 받게 되니까 정말 그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었죠. 뇌공학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독학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앉기까지 사실 남모를 눈물도 많이 훔쳐야 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때 처음 연구했던 분야는 전자장 수치 해석, 그리고 최적화라는 분야였고요. 이 CRT 모니터가 상당히 앞뒤로 이제 두꺼운데 이거를 두께를 좀 줄이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를 제가 맡아가지고 실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반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이 CRT의 그 사업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전부 LCD로 바뀌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연구했던 것들이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분야를 계속 해도 될까라는 그런 좀 뭔가 걱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전자장 수치 해석과 그다음에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람의 뇌를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쏟아 연구했던 기술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낙담한 임창환 교수의 눈에 우연히 들어온 뇌공학 관련 기사글. 자신이 연구해온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찾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 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논문들을 몇 개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부 생리학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독학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수님한테도 요청을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좀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국내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모르는 것들 여쭤보기도 하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저희가 분석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1년, 2년 하면서 좀 자리가 잡히게 된 거죠. 시작은 비록 혼자였지만 임창환 교수의 곁에는 어느새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뇌공학 분야의 선배로서 제자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주고픈 것이 스승의 바람인데요. 지원아, 이거 제일 최신 버전이야? 네, 지금 그 최근에 그 작업한 거? 다른 회사에서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한 학생 연구실에 하루에도 수차례 방문하며 연구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임창환 교수. 네, 맞아요. 이거 다 넘긴 버전이잖아. 네.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다방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록 내용에서 그가 제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학생 수가 늘면서 각자 담당하는 연구 분야도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전체가 18명. 좀 규모가 크네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커졌어요. 작년에 좀 많이 들어와서요. 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에서 나오는 신호 말고 다른 생체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 자극하는 요즘에 전자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 신호나 생체 신호 이용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뭐 범죄 수사라든가 이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논문 쓰고 있는 거야? 아, 네. 그거? 네. 내용에서 바뀐 거나 그런 건 없지. 내용 부분은 바뀐 게 없는데 디스커션 사실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후학들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임창환 교수의 작지만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수님께 이제 딱 메일을 드리게 된 계기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다양한 뇌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흔쾌히 이제 그 메일을 받자마자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되게 저한테 이것저것 많은 조언을 주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서 이 연구실에 참여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공학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쓴 책만 공저 포함 총 8권.
그가 집필한 책은 미래의 뇌공학자들에게 부푼 꿈을 심어줬습니다. 사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 분야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시작을 한 건데 내가 정말 더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를 점점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진짜 이 분야를 선택한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날 오후 슈팅 이거 찍으면 못 넣는데. 종종 제자들과 휴식 시간도 함께하는 임창환 교수. 오늘은 3대3 농구 대결을 펼치려 합니다. 제자들의 연이은 슛 성공. 이에 뒤질세라 스승도 한껏 실력을 뽐내보는데요. 들어가지 마. 이게 너무 실험실에만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체력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되는 학생들하고 나와서 공이라도 좀 던지고 그런 운동을 좀 합니다. 임창환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소통이 결국 뛰어난 연구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연구 신념이기 때문이죠. 가위바위보. 좀 교수님. 그래? 이겨버렸. 혹시 교수님을 제일 먼저 지명한 거는 순수한 실력 때문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예? 네, 교수님 진짜 농구 잘하셔가지고요. 그래요? 네네. 아니 뭐 혹시라도 또 뭐 교수님과의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농구를 잘하셔가지고 네, 교수님을 먼저 뽑은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살살하자. 경기가 시작되고 나이스 컷! 가장 먼저 임창환 교수에게 득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아이고, 아쉽게 골대를 비껴갑니다. 득점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한 임창환 교수의 현란한 드리블. 슛! 오늘따라 공이 진짜 안 들어가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 봅니다. 오늘 그럼 슛 정확도가 좀 떨어진 거는 카메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의식을 하니까요. 그것도 뇌공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견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곧 임창환 교수의 지치지 않는 연구 동력입니다. 최근 임창환 교수가 손을 뻗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논문으로 남거나 상장과 상표로 표현되는 연구 결과가 아닌 실제 사용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맥파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 심장박동 패턴을 분석해 이제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파와 맥파의 데이터를 분석해 두뇌 건강과 마음 건강을 진단하는 혁신적인 기기를 인제대학교 이승환 교수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맥파 잘 나오네요. 맥파도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 즉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연구. 사실 임창환 교수가 이러한 연구에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기말고사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연구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 채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오피스 전화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누구지 하면서 들어봤더니 웬 모르는 여자분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어머님은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그러니까 루게릭병은 점차적으로 온몸에 이제 근육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한 1년 반 정도 동안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에 가족들이 좀 뭔가 의사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뇌파를 이용해서, BCI 기술을 이용해서.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대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임창환 교수.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꼭 필요한 연구라는 신념 때문에
로게릭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이제 말씀을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는 약속을 정했죠. 예를 들면 예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왼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고 아니요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머릿속으로 뺄셈 암산을 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려 90% 정도의 정확도로 이분이 예, 아니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분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심한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그 실험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다 그런 좀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또 다른 연구. 시작할게요. 양쪽 입꼬리 하겠습니다. 지시에 맞춰 입을 움직여 봅니다. 오른쪽 입꼬리 올리게 해볼게요. 임창환 교수는 최근 뇌파가 아닌 안면 근육을 이용한 소통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표정 같은 거를 지을 때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걸로 얼굴 표정을 복원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왼쪽 볼부 풀리게 하겠습니다. VR 헤드기어와 얼굴 피부가 닿는 부위에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전극을 부착하면 표정을 지을 때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해 약 95%의 정확도로 표정을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아바타 얼굴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연구를 활용하게 되면 신체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새 삶을 열어줄 수 있는데요. 눈을 크게 뜨면 영상의 볼륨이 커지고 눈을 작게 뜨면 영상의 볼륨이 작아지는 등 얼굴 표정에 따른 근육 신호만을 이용해 활동에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왜 연구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우리 사회 문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뇌질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의 BC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글자가 써지고 기기 제어가 가능한 시대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복잡한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 임창환 교수. 미래를 좌우할 뇌과학을 향한 그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교수님, 감사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미래 산업을 이끄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귀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구 좌우명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뇌공학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화들에서 사람의 뇌와 컴퓨터가 연결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뇌공학의 힘을 빌어 언젠가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